그러면 오늘 12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이긴 한데 정확히 어디부터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대충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천하려면 스승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누구도 어떤 도움 없이 득도한 사람은 없어요. 나도 혼자 했지만 도움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니까요. 학생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으면서 배우기도 전에 득도하기 전에 다 아는 듯이 말하고 다니고 이미 나름대로 판단이 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건 이렇다고 미리 정하고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왜 아는 척이 득도했나요? 그 전에 어디부터 자신 있게 득도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경험해야 하지 않나요? 호흡을 할 경우 그것으로 득도했다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호흡법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겠죠. 저번에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몇 년 한 정도로 어렵죠. 또 해봐야 차이나식으로 소약이나 대약이나 대지천이나 말하겠죠. 아니면 불교 선정을 흉내내면서 경고 날리겠죠. 다른 자천도 마찬가지고요. 자천한다는 사람이 자천의 의미나 목적, 원리,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로 이 세상에 있는 자천법이 단정과 어떤 연관이 있고 있으면 왜 있고 또 없다면 정말 없는지 확인했으며 어떻게 없어도 되는지 아나요? 명상은 단정과 아무 연관이 없나요? 화두는 단정과 무슨 연관이 있죠? 아세요? 저번 주에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가? 선생님이 읽은 순대가 맞아요? 거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글이 있으니까 설명하면 이제 차이나식 서약 대약 제두천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수련법이 영향을 많이 줬죠. 단전이라든가 인동맥 하는 거나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단계를 설명하는 건 중국이 했죠. 근데 그게 중국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보편적인 수련법이거든요. 단전 만드는 방법은 중국에 딱히 없어요. 차이나 수련법에 보면 단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써주는 곳은 별로 못 봤는데, 그리고 임동맥이나 이제 소약, 대약 이 말들은 그들이 만든 거니까 그들 거라고 해야겠죠. 그럼 이런 과정 자체가 그들 거냐면 그건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정하고 수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중국이 체계를 세운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체계가 중국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정리하고 체계를 나름대로 세워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 면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을 잘 보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방법만이 중요. 그 방법만이 고유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단전이든 임동맥이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보편적인 거고, 그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제시한 거는 차이나가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이나 고대 이집트 애들을 하는 수련법을 보면 그들도 단전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고 임동맥 움직이는 방법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이름도 나름대로 짓기도 해요. 혈 개념은 딱 그들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신체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차이나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체계를 만들어서 도움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단계 자체가
그들이 만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어떤 신체 구조가 이루어졌냐고 말해주는 것도 되거든요. 어떤 구조를 겪어가면서 수도가 진행되어 가는지 그 설명이 좀 자세하게 해준 이로움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그 전통이거나 아니면 있어도 삭제해버린 전통이거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지나가야 될 과정과 그 과정을 얼마나 쉽게 아니면 간단하게 편리하게 설명했냐 그 부분은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수련법도 헷갈리고 어디가 그 근본이냐고 말하는 그것도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근본이냐는 것도 헷갈리고요. 이런 거 설명 없이 그냥 그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만 설명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불교 쪽은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차이나식 수련 단계에 만들어준 게 일종의 자방에 해당해요. 자도방에 가까워요. 더 몸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한 거지 이게 우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우방은 이런 식의 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거든요. 별로. 하겠죠. 하는데 정지는 아니에요. 차라리 대학에 나와 있는 방법이나 중용이 우도에 가깝죠. 불교에서는 선종에 가깝고요. 근데 호흡하는 방법, 그리고 호흡을 한 요령, 그리고 체계를 나누어서 신체를 어떻게 단련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게 했다면 분명히 이건 우방이라 말할 수 없어요. 좌방이에요. 그래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우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 좌방이에요. 우리나라 우방 없어요.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우방이 내려온 전통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분명 그 좌방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우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도방은 있었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내려오진 않죠. 안 내려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체계를 세워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방은 썩 탐탁치 않거나 좀 어렵잖아요. 정신을 어떻게 수련해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맞지 않아요. 지금 사람한테 아무리 그런 식의 형이상학적인 얘기 해주고 봐야 어렵잖아요. 이해 못하잖아요. 그걸로 도장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단체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고 도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도방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자도방은 그냥 어떻게든 신체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해 주잖아요. 어떻게 신체를 다루어서 어떻게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근데 우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방이 안 내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닌 게 유교나 성리학이라는 게 이게 우방에 가까운 거거든요. 정신적인 거거나 이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치의 설명 모르고 개념 설정이라든가 형이성학을 모르고 뭘 공부했다고 유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방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도방, 자도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 나갈 때 내 공부하는 이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전이라든가 임동맥 움직이는 말 그대로 신체 다루는 거잖아요. 신체 다루는 거는 신체 다루는 거예요. 신체 다루는 건 신체 다루는 걸로 어느 정도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다룸이 정신적인 변화로 이렇게 가는 건 구분되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고요. 신체 다룸은 그냥 신체 다룸이에요. 정신 다룸은 아니란 말이죠. 신체 다룸이 정신 다룸으로 넘어가려면 그 부분을 알아야 넘어가게 할 거 아니에요. 단전 만들어지고 힘들면 돌아왔는데 이게 정신적인 각성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신체 다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체 다룸이 정신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해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신체가 정신의 변화로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 이전에 이것이 신체적인 다름인 거고 정신적인 다름은 다른 거라고 우선 구분하고 그 구분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신체가 정신으로 변해야 하는 과정을 이끌어 갈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서로 일관성 있게 정신과 육체, 신체가 같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도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정신 다름인 건지 정신적인 이해, 인식의 확장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알아야 그 정신적인 나아감이 신체적인 변화로 일으키게 될 거 아니냔 말이죠. 정신만 앞서가면 그리고 신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역시도 공허한 거란 말이죠. 잘못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우도방이다 다도방이다 말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인 수련을 한다고 해서 그걸 신체의 수련으로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수련이 신체의 수련으로 변해하는 과정을 알아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수련을 했으니까 신체 수련을 하기 위해서 단전부터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를 신체적인 변화로 이끌어가게 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신체는 따라오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정신 수련을 하는 방법인 거지. 두 개 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해도 되지만 원래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사람이라는 게 두 개 다 같이 해야 요즘 사람들은 다 근기가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 성격상 한쪽으로 또 하는 걸 좋아하면 그 한쪽으로서 내가 하지 않은 쪽을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각성하는 부분이나 개념 이해하는 부분에 자신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신체도 변해가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죠. 아니면 거꾸로도 한다면 신체 변화하는 게 더 재밌고 즐겁다면 그 변화로 정신적인 변화로 일어나게끔 이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굳이 내가 뭐 열심히 철학책이라든가 인문서적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신체의 변화로 일어나는 내 자신의 정신과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또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는 좀 더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숙지하고 하면 그만큼 이름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한쪽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다른 쪽 부분이 발맞춰 주지 않았을 때 그 공부는 가다가 중간에 멈춘다는 거죠. 그렇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네. 그러니까 정신 수련이 하는 경우에 신체가 따라가게 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방금 말한 대로 그걸 숙지했을 때 그 숙지를 했다고 숙지란 말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그 태계가 쓴 말대로 말하면 함양과 채찰이에요. 함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봤잖아. 본다는 게 이해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언가 이치를 이해했는데 그거를 내 안에 함양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치 이해가 몸의 변화로 일으키게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많은 부분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구분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이론적으로 사고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따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 사람만큼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적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이 강조해야 돼. 네가 이해한 그 부분이 신체에서 벌어지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더 오랜 그 단련이 필요하다고. 방법은 간단한데 원래는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든 이유는 말 그대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정신은 정신이고 육체는 육체란 말이죠. 그래서 정신의 변화가 육체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서양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 철학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한 건 맞는데 그 철학적인 나아감이 그 사람 신체의 변화 자체로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단전 만들어주지 않고 임대가 돌지 않아요. 돌아도 되는데 돌 수 있는 깨우침을 얻은 건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않는 이유는 모르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부정하잖아요. 정신적인 변화가 신체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 내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어떻게 몸이 변하냐고. 또 그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단전이나 임동맥인데 그걸 어떻게 몸이라고 하냐고 또 나오잖아요. 몸이 아니면 행동인 거고 행동은 마음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그 정체성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건 그 본질인데 이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 건데 이 본질에 대한 개념이 또 헷갈린다고요. 엄밀히 말해서 서양인들은 본질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은 그 현상, 그러니까 현상과 비현상을 뛰어넘은 진짜 그 근원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서양인들은 그 근원이나 본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해요. 있는 그대로 모습만 보잖아요. 과학적인 사고라서 우리가 보고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는 건데 오감 너머의 그 실체에 대한 부분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서양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의 근원이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면 이 자아마도 부정하잖아요. 그게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해 주기가 더 어려워요. 본질에 대한 변화, 육체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무엇이거나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게 변화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이 그래서 하나가 되거나 같이 움직여야 되거나 하는 이런 식의 논리적인 정합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들에게 맞춰주기가 힘들다고. 그게 쉽게 맞춰줄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정신 따로 가고 육체 따로 가잖아요. 진짜 상당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이게. 건너기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반대되게는 아이들부터 이렇게 의식 하나라고 키워줄 수도 있고. 네. 암시시키면 돼요. 이게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암시당해 있기 때문이에요. 좋게 말하면 그렇게 배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구조가 사고도 구조고 체계잖아요. 개개인마다 사고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뉴런 형성 방법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전자공학적인 발상으로 얘기하면 회로 구성 방법이 다 달라요. 뇌의 회로 구성 방법이요. 그건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배웠고 어떤 사회 어떤 가정에서 배우냐에 따라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나의 사고하는 과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고하는 과정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바꿔주거나 교정해주면 그런 사람이 돼요. 나쁘게 말하면 인간 자체를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교정하고 만들겠다는 건데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면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어느 이상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또 그 바탕에 의해서 선천이 형성된다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선천도 후천에 의해서 변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걸 전제하에 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전이 뭔가요? 단전은 왜 생기는 거죠? 단전이 생기는 건 그 내식으로 말을 하면 그 인간 진화에 해당할 때 만약에 원형이란 말 개념을 썼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래되면 원형이 생겨요. 정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물도 오래되면 정령이 생겨요. 정령. 근데 정령의 태초 형태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원형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다 원형부터 시작해요. 가마오예요. 단전은 가마오 운행이에요. 뭐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가마오 운행인데 왜 이게 저번에 말했듯이 개체 발생은 개똥 발생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원형 처음에 시작하는 그 방법대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단전부터 시작하는 단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형이 구체인 거고 구체가 잘 일어나기. 그러니까 왜 또 위치가 뱃속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다른 곳부터 시작한 것도 많아요. 과거 수련 보면 머리도 하든가 가슴으로 하든가 손으로 하든가 배로 하든가 다리로 하든가 어디로 하든가 몸 밖이라도 하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든. 근데 뱃속이 요즘에 가장 그 일반화되어 있는데 가장 일반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옛날 사람과 비해 요즘 사람들은 열이 많아요. 또 시키는데 잘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열이 많아진 이유는 뭐 이거 다 열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화학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공장을 거쳐왔는데 공장을 거쳐온 모든 것은 다 열이 포함되어 들어가요. 좋은 열이든 나쁜 열이든 다 이게 다 우리가 옛날 사람에 비해 많은 부분에 열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욕하고 열심히 닦고 뭐 소화제 시작해가지고 각종 약과 각종 좋은 거 다 먹고 있는데 이게 다 열이에요. 옛날 사람은 씻지도 않고 별도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게 좀 음적인 성질을 강화시키는 면이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을 음양을 나누면 반은 열이 있는 건데 그렇게도 설명한 부분이 하던가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합쳐서 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면 상기 일어나요. 가슴으로 해도 가슴 답답해지고 속이 막히고 또 열이 올라오고 얼굴 빨개지고 그렇게 돼요. 머리로 하면 눈 충혈되기 시작하고 잘못하면 머리에서 머리 빠지고 고름 나고 별 이상한 짓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빙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정신 돌아가요. 이런 위험성이 많아요.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음적인 성질, 그러니까 소음인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음의 성질이 강한 사람들이야 머리나 그쪽을 하면 오히려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일반은 되게 어렵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련법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전은 그나마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음적인 성질이 강한 사람은 단전을 이용해가지고 수련하는 방법이 더딜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좋을 수 있는 좋은 이유는 음적인 사람들은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더 쉽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양적인 사람들은 1시간 앉아있을 때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다리가 쥐나고 아프고 또 그냥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미련하게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앉아있는 거 1시간 앉아있기 위해서 소모된 심력이라는 게 너무 커요. 우리 엄마나 이렇게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후딱 가던데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면을 보면 앉아있는 게 편하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오래 앉아있거나 한 자세를 버티는 수련은 잘해요. 편하게 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음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돼서 모여서 정체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오히려 더 임동맥 돌리는 거나 임동맥 만드는 거나 아니 그 타통한다고 한다면 타통하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건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 열의 힘이나 양적인 성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배는 왜 그 부정형에 적느냐고 하면 배 자체가 그 어떤 걸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소화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 작용을 하는 장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도움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신장 근처라고 하잖아요. 단전형 현장이 신장 근처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게 진기이거나 그 자기 자신의 배 아래 단전이라는 게 내 그 수명에 해당하는 곳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모임의 성격은 하단전에 맞아서 그게 좀 맞는 거죠. 그 부분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전이 다른 단체들에서 보면은 단전이 이게 여기 지금 광명정에서 얘기하는 단전이랑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단전이라는 개념은 다른 단체들로 보면 전부 다 기수련에 의한 단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 광명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내 자신 존재 자체의 원형에 접근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변형 이런 부분을 다룬다고 하면은 이중에 이 좌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수련 단전류 이 세간의 수련법들은 전부 다 단전의 기만 모으고 기만 돌리는 식으로 해서 이 깨우침이나 각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존재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기만 열심히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차이나에서 들어온 기공이 들어온 이제 100년 이내의 현상이에요. 차이나에도 100년 기공이 만들어진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차이나에서도. 뭐 거기서 도교가 있고 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도간의 회원수가 많아봐야 몇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 닦는 사람들끼리의 문제였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고 보편화되어 가는 이 대중성이 간 것은 얼마 안 돼요. 기공이란 말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본으로 넘어간 게 먼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 넘어온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단체 만들어진 건 뭐 국선도가 제일 먼저라고 하면 70년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80년대 후반 이후에 대중화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상이란 말이죠. 원래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전 만들어진 게 기에 대한 수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근래에 알려진 방법인 거지 애초에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단전과 기의 관계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과거에 단전이 없었냐면 있었다니까요. 그런 식의 수련 많아요. 하다못해 카발라에도 있잖아요. 침추미라고 하잖아요. 있어요. 남의 나라에도 다. 근데 그걸 기 위주로 설명하면서 이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거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또 그 지나치게 한 부분에 대한 과정이라니까요. 단전이라든가 그 소주천이라든가 이런 공부가 지나치게 지금은 과대 포장되어 있거나 일반화됐을 뿐이라고요. 그냥 지금의 현상이에요. 과거엔 그런 거 없었으면 수련 안 했을까요? 다 했는데 단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죠. 아니면 과도한 현상이거나.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하는 거 비슷한데 그분들은 기로 인해서 단전을 모으거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천착이 되어 있는 거죠. 명확하게 단전을 왜 만들어진 건 지느냐고 설명할 방법이 다른 거겠죠. 단전 만들어진 이유가 뭐 임동맥 돌리기 위해서라든가 내공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뭐 중국식으로 말하면 연정화기인가 맞나요? 연정화기, 연신, 연기, 화신 이런 식으로 이 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설명은 이 단계 연정화기, 연기, 화신, 연신, 환허 해당하는 이 단계 때문에 단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전이란 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연정화기라고 했어요. 단전이라고 안 했어요. 애초에. 연정화기예요. 연정화기는 단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두맥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중국에서도. 중국 수련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단전을 설명하는 게 있던가요? 태월경화 좀 읽었다고 했죠. 거기에 그렇게 단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던가요? 없어요. 해명계라는데 그 해명 자체가 단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해명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기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설명을 더 많이 해요. 다른 것도 더 많고요. 다른 그 오수양이 쓴 책들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단전만 열심히 설명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용어계 처음이겠죠. 아니면 제일 강하던가. 아니면 지금 설명한 어느 단체에 의해서 단전만 수련하는 어느 단체에 의해서 많이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오해예요. 오해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 부분을 줄이거나 좀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한 것이 있는 거죠. 단절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만 아니라 다른 식의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연에도 양신이 문제잖아요. 양신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양신이 얘기하는 거라고. 단순히 또 양신을 그 머리에서 뽑아내는 어린애 그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차이나는 좀 더 이렇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서쪽이라서 좀 더 그 물질적인 설명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어린애 출신, 양신 출신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많은 부분이 현혹됐어요. 근데 그 의미는 좀 다르단 말이죠. 양신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면 또 그게 결국은
양신이라는 개념, 그 양자가 변양자니까 회연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신이라는 게 단순히 나의 복제품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나의 근원적인 어떤 법신에 해당한다고요. 불교에 나오는 법신의 개념과 비슷해요. 법신이에요, 일종의. 영체이거나, 영체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복제품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양신이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련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은데 양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다르게 오해한 게 있어요. 양신 나오면 사람 눈에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또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런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현상을 더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양신 꺼내봐 이렇게 된다고요. 상당히 그 조잡한 그것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련은 될 리가 없잖아요. 도에 대한 이해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도가 되겠냐고요. 분명히 그걸 아닌 걸 알면서도 참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사람들이 그 기운을 통한 능력을 듣고 싶어 하는 그거에 주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자기 자신의 깨우침이라든지 그 존재로 좀 더 접근해서 자기 변형을 이루려는 건 크게 관심이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네, 그것도 현대 그 대중화되면서 나타난 병폐예요. 옛날 사람은 양반 그 체면상 점잖지 않은 말과 행동을 상고했거든요. 이것이 정말 말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면서 말했어요.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쓰잡다는 사람이거나 그 이상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 몰리는 건 가문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남 앞에서 그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런 공부한 사람이 차마 그럴 얘기할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한 사람 다 양반이거나 그런 정도의 레벨은 되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근데 이게 요즘은 대중화돼가지고 개나 소나 다 한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그거예요. 질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말들이 오히려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 공부하거나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어요. 대중화의 하나의 문제예요. 항상 하향 편준화거든요. 상향 편준화는 잘 안 일어나요. 하향 편준화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 되고 퍼졌고 또 아무리 자기가 양반이고 체면을 하다 하더라도 속마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거든요. 관심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아무리 그 논리적인 의미를 설명해주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고 또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호기심 충족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식의 것이 계속 양산되어 나오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수련이 정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나 관심 있는 건 결국 자꾸 그 자극적인 것에 관심 갖고 하고 싶고 더 그렇게 되죠. 자기의 성취가 정체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종은 좀 더 우도방 쪽으로 나간 거라서 그쪽에서는 신체 다름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상당히 무시당하는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좀 터부시 여기는 게 있는데 둘이 항상 그래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공부를 덜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대로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데 꼭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들만 유행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역시 하향 평준화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요? 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제대로 공부 안 되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말을 안 한 건 아닌데, 말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별로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그 말이라는 게 뭘 원하겠어요? 항상 그런 거죠. 자극적인 거요. 원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과 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 또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딘가에 썼잖아요. 어떤 스님이 오랜 고행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득도했는데 그 과정을 일대기에 잘 보면 그건 득도한 게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르쳐주니까 바로 이것이야 하는 바로 이거야고 하는 그걸 진짜 각성했다고 말을 해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거 일본의 어떤 유명한 그 스님의 일대기에 있는 얘기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낸 그 의미는 손정에서 반하는 의미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때 각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성에도 종류가 있고 질이 있다고요.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라는 거죠.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인식이나 지적 체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 머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순수이성지판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성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현상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어떤 걸 보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과대 포장, 과장이 일어나면 매우침으로 안다니까요. 서양인 중에 그 이름, 카프카인가? 과학자가 동양 선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물리학과 선을, 해가지고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유행했잖아요. 항상 남의 나라가 동양에 대해서 탄착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현혹돼가지고, 그 사람 말에 상당히 딸려가는데, 이 사람도 자기 각성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본 별빛이라고 했던가, 모해사장에서 본 하늘의 별. 그게 어쩌다고요? 그게 각성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리학에서 자기가 1등 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기묘하게 설명해서 나름대로 명성을 쌓은 거잖아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각성이라 하거나 뭔가 대단한 걸 느낀 것처럼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의 자기가 할 분야를 바꿀 만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근래에 또 유행한 사람을 네별로 나누는 서양인들 보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신성을 받다는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거 역시도 말 그대로 그냥 감상적인 거예요. 많은 각성 체험을 잘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감상적인 체험을 각성 체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승들이라든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각성 체험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로 그냥 감상적인 체험이에요. 그 감상적인 체험을 어떻게 자기의 질적 깨우침으로 이끌어 갈지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이후에 그 체험을 어떻게 말 그대로 깨우침으로, 지적 성숙으로, 성장으로 이끌어낼지는 다르다고요. 그것도 또 하나를 알아내야 돼요. 그 방법도 각성해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뭔가 보는 건 쉬운데 내가 그 본 것으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방법은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각성체험하는 사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책에 썼잖아요. 제임스가 쓴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각성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엄청난 뭔가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한 번의 경험으로. 근데 그 사람이 중이었으면 이건 각성이라고 이해한다고요.
근데 일반 주부였으면 뭐 그냥 뭐 오늘 이상한 거 경험했어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고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줄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의미평가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일지 그거라고요. 근데 이걸 오해한다고요. 왜 오해하냐면 이런 걸 모르거든요. 이런 걸 알 만큼 사고하거나 자기를 성찰하거나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공부는 족같이 했으면서 아는 척은 또 족같이 한다고요. 이런 수가. 책으로 넘어가죠. 단전이 보이긴 하나 단전의 생성 원리나 단전을 수련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단전이 생기는 이유는 있나요? 왜 기가 모이죠? 왜 자천이 가능한 거죠? 왜 기를 느낄 수 있죠? 그것이 기라는 증거는 뭐죠? 불가적 자천이나 다른 자천은 그럼 어찌 된 것이죠? 속 편하게 그런 것은 계자나 도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되나요? 그런 말할 정도로 도가 있나요? 올해 우리나라의 천재지변 중 어떤 것이 자천자들 때문에 생긴 것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이런 걸 알긴 않아요. 여기 이 장소에 태어나 도 닦고 있는 이유는 아세요? 이 나라, 인류의 문명에 어떤 역할을 하려는지 아나요? 그게 있기는 하나요? 명을 알고 운을 아세요? 어떤 것에 자신 있게 대답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천에 대해 아는 척 마세요. 자천의 궁극을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자천이라고 생각해요. 자천은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고 길이란 당당한 자신감과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아는, 즉 명의 흐름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가 대단이고 큰 사람이죠. 이게 제가 항상 보편과 특수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교적으로든 뭐든 간에 공부하다 보면 무화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없다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에 많이 힘준 것 중에 하나가 무잖아요. 무화. 무화 존재. 서양인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화 존재요. 무 존재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무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존재라고 하냐?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존재가 아닌 나를 존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말할 수 있는 그 맥락이 있다고요. 그 맥락은 어디서 나오냐면 전체를 보고 그 전체와 관계에 해당하는 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인류가 너무 넓으면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가 너무 넓은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 되고 있는지요. 사람들과 관계한 나요. 다시 말해서 존재 의미 아니면 존재 가치, 내 존재 가치요. 내 존재 가치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도 되냐고요. 내가 생존해도 되냐고요. 내 생존, 내가 살아도 되는지. 태어나는 거야. 어쨌든 태어났어요. 근데 정말 내가 태어나도 되는 그 이유가 있겠냐고요. 내가 살아도 되는 이유요. 내 사는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랑놀이가 아니라고요. 그냥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또 살 수 있는, 살아도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냐는 거죠. 그게 있을 때 무에서 존재로 넘어오는, 무화되는 거에서, 그리고 무와 무화, 공, 소멸, 멸되는 이 세상에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돼요. 내 존재 가치를 찾아냈을 때 나는 그때서야 존재하게 돼요. 그쵸?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내가 내 존재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의미의 존재라는 것이 있다고요. 또 불교적으로 설명하면 보살 개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살이 돼야 되는 건데 왜 보살이 돼야 되냐면 보살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정한 거잖아요. 그들의 서원을 보면 그들이 그 서원을 정하는 이유가 내가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하고 싶으니까
난 이 세상에 존재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나열한 거라고요. 상당히 건방지죠? 자기 마음대로 내 존재해도 된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허락받는 건 아니에요. 허락해주지도 않는데 혼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건방진 거죠. 근데 그 서원이요. 서원이 그런 식으로 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서원을 가지거나 뜻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뜻을 가지려 하는 이유가 내가 존재할 이유를 정하라는 뜻이 돼요. 내가 존재할 이유를 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그냥 나부랭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그냥 그런 정도라고요. 의미 없다고요. 그냥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나왔고 또 들어갈 때 됐으면 들어가야죠. 그냥 이렇게 흘려다니는 부평주에 불과하다고요. 그게 그러다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서원을 건다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난 이걸 할 거고 이걸 원하고 이걸 해야 되겠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거다 라고 서원을 건다고요.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 별거 아니에요. 보살이 별거인 것은 그걸 정말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버텨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감내하는 건 그때서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건 아파도 참는 게 아니라 아파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참는 것을 자기가 세운 소원을 위해서 버텨야 되는 것을 버티는 자이라서 그게 감내가 되고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이유가 없으면 인내할 필요 없어요. 왜 참아요? 근데 고행을 참는단 말이에요. 고통을 참고. 왜냐하면 그 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련도 마찬가지로 그 보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소원을 걸 대상이요. 그 대상이 사람이거나 사람만을 위해서 소원을 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생물이든 이 세상 그 자체 전체의 그 소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만을 위하는 건 편협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 보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 가치를 존중받고 싶고 하거나 내 가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천이고 수도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더 닦았는지 도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는 이런 부분을 해낸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뭘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네가 이룬 건 좋다고요. 그 이루어진 게 이 세상에 아니면 다른 곳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네 이룬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대유천 된 거 좋고 양심 만든 것도 좋은 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의미 있냐고요. 없으면 혼자 한 거잖아요. 나홀로 길인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쪽 그 산속 어딘가에 있는 보석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쓸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소멸되든 소멸되지 않든 이 세상에 별 영향이 없잖아요. 있어도 영향 없고 없어도 영향 없는 건 그런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고이즘이야. 그러니까 전체에 자기 의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는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 자체. 나중에 성장을 하거나 좀 성숙해지거나 그러면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시키려면 이걸 알고 시작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에서 다시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상대는 대개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도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수도하는 목적이 그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을 안 해요.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 거에 네, 가능성이나 그 사람 가능성이나 수련 안 하는 사람 가능성은 똑같잖아요. 왜 꼭 그 사람이어야 돼요?
의미상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 그런 사람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그걸 알려줘야 그들도 뭔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뭘 더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이 다음에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들 상당히 거기서 멈춰요. 어느 단계에서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건 자기가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만 해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지향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노력만 열심히 해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알려진 수련법에 대해서 그 부분에 설명 안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더 거기에서 정치하죠. 근데 수련하는 사람은 있지만 수련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의 편견도 참 그 수련하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복을 바라던가 뭐 인정을 바라던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게 잘 안 되지 그 바른 수행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누가 수행하는데 그게 방해가 될까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스님을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스님이 뭐 해서 뭐 가피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다 가피를 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수행하는 자격이 안 된다. 스님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생각 자체가 내가 성장하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낮춰보고 그 가능성을 제한해 보이는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건 몰라요. 됐지 안 됐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그렇게 말한다기보다 이제 그분들은 거기까지밖에 모를 수 있는데 수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알게 한다고 해서 꼭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고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의 공덕 쌓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스님이나 그러니까 삼복 불법 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돼요. 물론 해가 되는 면은 지나치게 순종은 자기 개발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가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것에 정성을 들여온 세월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일종의 순진한 거잖아요. 그것이 공부에 도움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려면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루어내려면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추진해 성실하게 해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성실에 대한 부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성실만 해서 그것만 알게 되는 편협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게 방해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방해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이런 면에서는 어렵고 저런 면에서는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공부할 때 그런 부분에 의해 생기는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또 인도를 하면 되죠.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로 인한 좌절을 겪게 하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무의 존재에서 유의 존재로 자신의 서원을 세우고 유화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라는 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제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내에서만 어떤 존재 의미를 찾고 막 치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자칫 뭔가 자기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게 항상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존재여야 이 세상에 존재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들린다면 이게 뭔가 개체들이 더 큰 뭔가 더 보편이나 더 큰 집단을 위한 존재여야만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건가, 이런
여러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거기도 전체의 의미가 있는 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내 존재 가치를 주장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전체에 포함된 나라서가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중심이 나라고요. 내 존재 가치가 존재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존재 가치는 혼자서는 가치란 말을 쓸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치란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 아니면 이 세상에 관계된 나라고요. 내가 그들에 의해서 내가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를 위한 전체예요. 내 존재 가치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또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이쪽 주장하면 이쪽이 그렇게 보이고 저쪽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래서 중을 얘기하잖아요. 전태정에서도 공가 중에서 그 중이 그거잖아요. 공과 가가 그거잖아요. 공이 전체잖아요. 내가 전체를 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가가 세상의 가설이 되어버리면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맞나? 어쨌든 처음에는 내 깨우침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구제하는데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 공가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고요. 내 깨우침만 주장할 수가 있고 내가 세상에 구제하겠다는 것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한쪽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중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중이 된다고. 여기가 마지막이긴 한데 불교도 중령이 마지막이거든요. 대학 다음에 중령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학 중학도 읽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튼 중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데, 치우치지 않는 걸 알아내려면 무엇에 치우친다는 것도 알아내야 돼요. 어느 부분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설명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하면서도 지겨울 것 같은데. 보살이라는 개념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이 도를 닦는다는 의미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세우는 의미가 있다면, 이 보살에 대한 성원은 좀 덕을 자청하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세상에 어떤 뜻을 던지거나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타자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확장이라는 그 확장, 거기에서 오는 또 내 자체의 성과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확장? 그러니까 서원을 세웠다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준다라는 게 물질적인 게 됐든 도적인 부분이 됐든 깨우침이 됐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나온 거를 그게 그 말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은데, 서원에 대한 개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이 남을 위해서 뜻을 세운 것만 서원이냐, 아니면 어떤 게 서원이냐, 그에 대한 본인이 기준이 없잖아요, 아직. 그걸 세고 질문하면 그거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확장이, 성과, 결과가 나한테 도움되냐고요? 어떻게 도움되냐고? 내가 보살행을 했을 때 그 보살행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냐는 건가? 나한테 돌아온다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확장된 존재라면 사람들이 잘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당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도와 덕에 대한
개념 관계 아닌가 싶은데 이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는 못 닦고 싶은 게 아니라 벽을 닦고 싶은 민족이 아닐까. 그렇게 돼야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였어. 네, 뭐 역사적으로 다들 그렇죠. 선하라고. 선하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정말 선해야 되는 건지는 뭐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덕 또한 그러니까 그 베푸는 그 덕 또한 나한테 그 도의 깊이로 더 그 도움이 되나요? 근데 결과가 나한테 어떻게 도움되냐는 건데, 네. 결과가 나한테 어떻게 도움되냐, 도움 안 돼요. 도움되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도움된다는 게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죠. 내 도가 늘어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늘어요. 왜 안 늘냐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은 쉽게 말해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세상에 태어날 때 수련하려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수도하기 위해서 태어날 수는 있어요. 어떤 경지 성취하는 게 목적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살은 그런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내가 성을 세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그 소원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계제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은 대다수가 그렇지만 그들은 계제가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제가 필요한 거예요. 수도는 이유가 달라요. 수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도는 2차적인 목적이에요. 수단으로서 필요한 게 도의 성취인 거고, 여러분들은 도의 성취가 목적인 거고, 목적과 수단이 달라요. 개념이 그대로하고는. 그거를 알고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수도해야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수도가 우선 목적이 되잖아요. 보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보살이 되는 방법, 아니면 보살처럼 생각하는 방법이요. 이게 더 수련에 도움이 돼요. 이게 웃기는 게 보살처럼 생각하는 게 오히려 수련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그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벌써. 도의 성취 올라간다는 건 스케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주 확정이든 뭐든 간에 내 확정이 되어 간다는 건데 스케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스케일이 커진 사고를 하는 게 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또 좀 건방지게 한다 하면은 그거 있죠. 내가 이러한 것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계제 달라고요. 이렇게 우기기도 해요. 근데 정말 하겠다 하면 줄 수 있어요. 하늘이 생각보다 뭐 모지게 하는데 인자 뭐 도덕에 있는 것처럼 천지불인인데 인자하지 않는데 인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하면 또 뭐 그렇게까지 살벌하진 않아요. 내치진 않아요. 그래서 사명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환경은 주어줘요. 그게 상당히 본인으로서 이루어냈냐 못 이루었냐는 것은 그 다음 일인데 환경은 주어줘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지금 사람들이 모르겠죠. 사실은 크게 이게 뭐를 문제인지 참 모르겠는데 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자기 어떤 욕구를 보면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욕구에 따라 감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다, 내지는 어떤 걸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감이 오지 않나 하는 거죠. 감이 온다기보다 그냥 우선은 머리 좋은 게 장땡이에요. 아는 만큼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의 비밀을 이해한 만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거나 내가 신의 체계를 알면 신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해 이걸 알았으면 지금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신하고 쇼 붙일 수 있다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보다 쉬워요. 할 수 있어요.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은 그런 것을 해온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알면 이용할 수 있다고요. 힘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식은 곧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걸 알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써줬잖아요. 그 책에 어딘가 썼는데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늘 이용하는 방법이요. 다 그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신을 정해가지고 이 신을 이용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써줘야 되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나머지 알아서 들어야지.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 정도라도 알려주면 똑똑한 놈은 이해하고 한다고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근현대에서 조선의 임진왜란 때 오범통이라든지 이순신 장군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순신 스스로가 찾아와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누구한테 그 힘을 얻어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고 선택돼서 해준 건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순신 자체의 능력보다 이순신이 어떠한 전쟁에서 이긴 게 이순신 스스로 전략을 짜고 노력해서 한 것도 있는데 이순신이 그 전략 짜고 거기서 이기게끔 다른 환경,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가서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거나 날씨라도 조정해 주거나 이런 건 다른 사람이 해준 게 많아요. 쉽게 말해 고산자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순신이 싸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때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운을 만든다고 해요. 그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그 풍랑이 넘치던 파도가 잔잔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게 삼국지 때 적벽대전 때 제가 그냥 네. 어떤 그런 것들. 꼭 맨날 진도 회전, 어느 회전처럼 거기가 이제 물살이 센 곳인데 물살이 안 셀 수도 있어요. 해필 전쟁 나는. 이게 도둑 들어올 때 개도 안 온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운에 맡기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운에 맡길 수가 없어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때 물살이 더 세면 더 세지 들세게를 하지 않는 작용은 이미 누군가 해놔야 돼요. 이미 했고요, 다. 세상은 그렇게 엉성엉성 넘어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치밀해요.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건 인간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누가 도와주겠지, 하늘이 돕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도왔다면 그 하늘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하늘의 입장에 설 건지 하늘에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 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기가 정해야 되는데 하늘을 이해하라고요. 하늘이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하늘도 도와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고 미리 해가던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싹수가 보이든가. 사실 순종한 것보단 능력을 보여주는 게 훨 나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애초에 길러야 돼요. 자격증을 얻어야 돼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 아무나한테 하늘도 투자를 할 수 없어요. 투자는 성공을 보고서 한단 말이죠. 확률을 보고서, 아니, 확률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질을 보고서 한단 말이죠. 최후의 목표는 절대이고 멀고 먼 그곳을 향해 강한 내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자체의 방법이에요. 또 그보다 인류나 이 세계에 홍익을 하려는 거고요. 홍익을 하려니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알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삼라만성을 알려는 거고요. 이런 것을 알려는 것인데 겨우 안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거나 협소한 자기주장 정도인가요? 어설프게 초자연적 능력이나 작은 경험 따위로 흐릴 수 없는 진지함이 있어요. 이런 신념이 없으면 이 길로 오지 마요. 예전에는 이 길을 아무나 못 가나 험난하고 두려우며
귀한 것이라고 숨겼어요. 요즘도 과거분들이 그 과정에서 발견한 소소한 능력을 나라의 필요에 따라 혹은 호기심이나 충족시키는 정도 아니면 한평생 쓸 정도의 재주만 있게 하고 진짜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세상에 보인 것을 자천이 중요한 어떤 것이냐 착각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행하는 자천들이 대부분 이런 정도로만 나온 것이고 공개된 것이에요. 진짜로 그 상달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아무나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비전이나 숨긴 비법이라고 하면서 나오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비법들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런 것을 했다는 사람들의 자청 경지를 보면 알아요. 별로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떤 스승에게 비전으로 내려오는 전통 수도를 익혔다고 하죠. 다 거짓이래. 어차피 이 길은 아무나 가지만 이 길은 누구나 가지만 누구나 도달하지는 못해요. 님이 정말로 이 길로 들어왔다면 명심해요. 이건 그 어떤 것보다 근원적 바람이 있는 것으로 진지해야 해요. 진실이 없으면 그 성과도 그저 그럴 뿐이에요. 자천법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배우든 상관없어요. 내가 자천하는 것은 자천법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스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가 나를 믿지 말고 법만 믿으라고 했지만 이것도 득도하기 전에 뭐가 법인지 아는 채 말아요. 자천이 되어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최소한 여기서 말한 법이 부처가 설법한 설한 법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아야 해요. 요즘 보면 단체는 자신들의 자천법을 섬기나 봐요. 꼭 종교가 된 듯이 자천법이나 그 가르치는 사람을 섬겨요. 이러다 우리도 차이나처럼 도교가 되겠어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자천은 이런 것을 넘어 무한한 그곳이 내 눈이 머무는 그곳이에요. 그곳만이 날 만족시킬 거예요. 그 과정이나 중간에 보고 듣고 알게 된 것들은 그때만의 경험일 뿐인 오직 그곳이 그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자천법이에요. 여기서 그 부처가 설한 법이 아니라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부처가 말한 그 법이 뭘까요? 아마 부처가 설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법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법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무예요. 없는 거라고요. 이건 부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설한 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부처가 설명해 준 그대로만 이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상관이 없지만 대개는 의도 파악 못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면 내가 왜 그런 얘기 했는지 그것을 따져면서 봐야 된다고요. 부처가 죽으면서 한 말은 그 의미가 좀 더 있다고요. 내가 여러 가지 설법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정말 그 설법이 정말 그 설법일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법은 누가 말해서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법을 법이라고 말을 한 것도 있다고요. 그러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하다면 내가 설명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맞기 때문에 이제 선종에서 그것이 있잖아요. 달을 가르치는 거하고 손가락하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부처님도 그걸 확정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할 때 무엇으로 공부할지, 뭘 공부한다고 할지, 아니면 이 법이요. 뭘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의지하고 그것으로 공부하고 해나갈지 이건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거든요. 누구나 다 의지할 것이 필요해요.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해요. 뭔가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사람도 저한테 의지하려고 온 거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거나 뭔가나 뭐든 뭘 의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걸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저도 아니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성취인 건데 그 성취를 위한 그 법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법을 봐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못하면 법에 종속돼요. 종속되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이 자꾸 꼬이나? 아니면 같은 얘기 반복인가? 아니면 복잡한가? 복잡한가요? 뭐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잣대를 가지고 그런 얘기죠. 자기가 잣대부터 찾으라고요. 내가 잣대가 있어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잣대를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부처 제자라면 그 잣대를 부처의 법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필요한 건 잣대인 거지 부처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잣대를 위해서 불법이 필요한 거였지 불법이 필요해서 잣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하거나 성취하고 얻어내야 될 건 내가 본다는 거고 내가 보기 위해서 잣대가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요. 근데 이 과정을 헷갈려 하면 불법에 종속되잖아요. 많은 사람은 종속됐잖아요. 또 많은 사람은 종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 어떤 것에 기대서 그 어떤 것에 밑에 들어가서 법에 의지할 거라고요. 근데 그 열반경에 보면 자등명, 법등명하고 법에 의지하고 뭐 스스로한테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법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하고는 또 어떻게 다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 법일 거라고. 그 자등명이라면서요. 자기를 의지하라고 나오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네. 자등명도 얘기했잖아요. 그건 자기로부터는 얘기잖아요. 중요할 건 나라고 날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고 날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거 무아의 사상과 반대되는 거 아니야? 자등명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등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부터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선순위가 자기부터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아라고 해서 자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아도 나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없다고 하는 그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나예요. 내가 있다 없다예요. 시작이 외부나 타인이 아니에요. 타인이 없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없다고 얘기하지. 무아가 먼저예요. 나요, 나. 가르치는 거 어차피 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라고요. 나를 비롯한다고요. 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법이 그 다음 2차 적용이 된단 말이죠. 이 순서 어기면 순서 헷갈리면 공부 못해요. 어만짓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순서가 나부터 시작하고 내가 봐야 되니까 이 세상은 본다는 건 살아간다는 뜻이 돼요. 왜 보는 게 살아가는 거냐면 어떤 걸 봤다는 거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본 것은 소유할 거니까요. 내가 뭘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고 얘기하는 건 그 뉘앙스가 그게 있잖아요. 어디서 뭘 봤다는 건 그걸 갖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중한 그 무엇이든가. 그러니까 내가 날 봤다고 하고 내가 남을 봤다고 하고 내가 그 무언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날 봤으면 단순히 시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다는 건 시각을 말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날 본 거. 그건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날 봤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자아가 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날 보라고. 내가 없다는 게 날 보라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니면 나를 봐야 되는지. 그걸 고민할 거거든요. 고민할 거거든요.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짜증이 내기 시작할 거거든요. 시작을 항상 나로부터 하잖아요. 어떤 공부든 간에 나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주체가 나일 거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그게 봤다는 거잖아요. 말이죠. 봤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받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산다는 의미가 돼요. 살아간다는 건 내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주체와 움직이는 같은 건데 나눠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는 방법 자체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 돼요. 아무나 주체가 되진 않아요.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인간까지 진화해 온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화라고요. 동물은 주체가 되지 않아요. 배경만 돼요. 내 배경이잖아요. 뒤에. 아니, 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바탕, 배경에 불과하다고요. 동물 스스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지구의 주인이 동물, 사자가 이 지구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 짓을 하지. 인간만이 자기가 주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까지 와야서 겨우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어떤 존재든 간에 인간까지 와야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낸다는 게 얼마나 오랜 고등 그 동물로 지녀야 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걸 식재할 수 있다고 이게 별거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저 우주 먼지에서 나한테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먼지가 진화해서 인간에까지 와야 된단 말이죠.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억년이잖아요. 그래봐야 억년밖에 안 되는 건데 몇 억년, 우주도 억에 해당하는 나이밖에 안 되대요. 몇 조 아니면 몇 경, 해 있어도 있을 텐데도. 그러면 우주가 상당히 젊은 놈인데 이게. 아무튼 인간에까지 우주먼지가 인간에까지 오는 이 과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을 넘어온 거잖아. 우리는 이 먼지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먼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렇지 않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 불가능을 건너온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건 이 주인 선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불가능에 넘어온 과정이 있다고요. 그만큼 그건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주인 선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또 다른 주체로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포한 거는 인간이 한 거지 당신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이게 인간이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난 아직 그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성장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류는 거기까지 갔어요. 인류가 인간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는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개개인 자체는 그 인류의 문명 발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포해도 된다는 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저한테 듣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일을 안 했으면 나한테 들어오러 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공안은 주인공이라는 공안이 있던데 화두예요. 같은 의미로 네, 같아요. 똑같아요. 주인공이라는 게 네가 주인이 돼버린 이 주인이 돼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 되면 내가 뭐든지 내 자존심 세우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주인이 돼봤냐고요. 이 세상에. 네 삶에 아니면 인생의 주인이 돼봤냐고요. 그거요.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존재하는 의미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존재요. 내 존재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존재 가치나 존재나 주인공이나 주체나 정체성이나 다 같은 얘기를 말 바꾸면 다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차피 같은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명확하게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같은 맥락으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제가 설명한 대로 개인 중엔 각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내는 사람들이. 근데 전체가 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이름을 짓는다, 글자를 안다는 의미와 또 이름을 상통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똑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짓거나 말을 만들어낸다는 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은 말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쓰라고요, 말을. 내가 말의 주인이 되라고요. 그걸 얘기한 거잖아, 저번에. 내가 말을, 그러니까 글자를 쓰고 읽기를 배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쓰고 읽는 거 배운 게 아니라 글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내가 글을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언어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글 공부하는 거라고. 그게 글 배우는 거라고. 아, 예전에 그냥 뭐 우물에 돌 떨어지는 소리를 쓰라고 그러니까 우물정자를 가운데 돌 숫자나 만들어 놓은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기가 어떤 걸 봤을 때 그걸 내가 글이나 말로써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인간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인간 말이 있어요. 동물도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동물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호, 자기가 뭔가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하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그 표현해내는 건 달라요. 꾸미는 거하고 욕구 분출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번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꾸민 거잖아요. 그냥 솟아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그냥 솟아나오는 것만 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은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공을 해요. 이게 가공법이에요. 번역이요. 언어에서는 번역이란 말 쓰잖아요. 번역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말을 하고 싶잖아요.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번역해내야 돼요. 번역해내는 거예요. 그게 언어 사용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글을 배우고 있는데 이건 읽고 쓰기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글을 읽고 썼다고 해서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글을 읽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서 왜 저한테 이런 거 듣고 앉았냐고요.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건 개념이잖아요. 글을 읽고 쓰는 있었는데 개념 만드는 걸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니까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뭘로 하세요? 생각 개념 가지고 생각하지 않던가요? 근데 개념이 뭔지는 모르고 개념을 만들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낸 개념 가지고 내 것처럼 그냥 조합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남이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고만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을 만들어내지도 그리고 생각을 가공하지도 못하고 생각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 역시 주인이 되고 있지 못한다고요.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늘 제가 말했듯이 위대한 철학자가 되려면 개념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이요. 개념 만들고 개념을 다루고 사용하고 결국 중요한 건 개념이거든요. 어떤 개념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아까 말한 각성 얘기했지만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념을 파악한 거라고요. 근데 그 개념 파악한 거 가지고 각성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 정도의 개념 파악은 아무나 다 한다고요. 그 다음 개념도 있고 그 다음 개념도 있어요. 또 개념을 책에 세워서 하나의 관념도 만들어내요. 관념까지 넘어가야 철학이 돼요. 개념은 철학이 아니에요. 통찰은 철학이 된 거예요. 관념까지 올라간 거라고요. 개념 체계요. 체계가 만들었다고. 이 개념 저 개념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구슬이에요. 구슬을 꿰야 부배 이듯이 그 개념들을 하나의 체계로 철학 체계로 관념 체계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게 지식이 돼요. 그게 지혜가 된다고요.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의 관법이 만들어졌다고요. 하나의 법이 된다고요. 그것이 세상을 해석하는 법이요. 이해하는 법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형성이 된 거라고요. 법이.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부처법이에요. 부처는 자기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보고 그 개념들을 하나의 철학 체계로 만들어냈고 이것이 하나의 법이라고 설법을 했다고요. 근데 이건 내가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낸 법이라고요.
이 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법을 만들라고요. 이 법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법이 형성되는 이 세계가 있다고요. 법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겠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부처가 아니니까. 뭔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저도.